예,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화된 맞춤형 학생 성공 대학의 역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학생 성공센터를 만든 지 3년이 지났거든요. 그 3년 총 정리해야 되는데 어, 100%이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2019년도에 학생 성공 포럼 했을 때 사전 신문 그대로 받았었는데 제한테 가장 이렇게 영어로 하면 스터닝한 거, 확 와닿았던 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니 학생 성공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해 되셨나요?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이 좀 반성할 면이기도 한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었지요라고 감탄하시는 걸 보고 야 대학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미국이 다른 아이지만 미국은 스튜던트 석세스가 굉장히 보편적인 이슈일 텐데 우리는 이제 구조 개혁을 한다니까 생각이 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는 이제 성대 그래프인데요. 이게 랭킹, 뭐 SCI 이런 거예요. 엑스포넨셜하게 논문 보시면은 불과 20년 전에 한 200편에서 지금 한 6,000편 보니까 400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리고 한 15년 전에 저 그렇게 평가 좋아하진 않지만 TH나 QS 보면 랭킹 밖에 있었는데 지금 100등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좀 막 신났습니다. 신났는데 한 10년 전에 에이스 사업이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끝날 때쯤에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훅 치고 들어온 질문인데 성대의 소울이 뭐냐, 예? 교수님들의 역할이 뭐냐, 대학의 미션이 뭐냐, 요게 가장 큰 질문거리였고 그래서 우리 대학의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가 요 이슈 가지고 이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뭐 대학의 미션과 사명은 여러분 잘 아시피 첫 번째가 연구와 지식을 창출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잘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는 거. 세 번째는 봉사하고 기여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서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한 5년 전쯤에 제가 성균관대 비전 2020 플러스 수립위원장을 할 때 그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스튜던트 석세스라는 개념을 생각해 냈는데요. 당연히 밑에서 생각해 온 게 아니고 두루두루 논문, 다음 글로벌 트렌드 봐서 수입해 온 셈인데 그 뒤로 이게 저희는 시대 정신이라고 봤고 그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대학들이 억셉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 성공 센터가 만들어지고 쭉쭉쭉 해왔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학생 성공 센터 만들었고 만들 때 저희의 포부는 이거였거든요. 언제나 학생 편에 서겠다. 총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과 학생이 싸우면 학생 편에 서겠다. 이 세상에 오직 학생 편에 무조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만들었고 근데 뭐 대학이 고맙게도 투자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압니다. 저희 뭐 제가 센터장이고 직원 4분 물론 겸직도 있습니다. 연구원 8분 그중에 어떤 분은 외국인 전담 어떤 분은 대학원 전담도 계신데 하여간 뭐 그 성대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벤치마크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센터들 이렇게 모아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인데 자 학생 성공이 뭔가 아까 김정은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리가 쏙쏙쏙 잘 됐습니다. 우리 컨셉에서 학생 성공 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6월쯤 되면 사진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thriving이라고 thriving. 요새 스튜던트 석세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 단어가 thriving이더라고요. thriving. 졸업할 때 보니까 merely survive한 친구가 있고 thrive한 친구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렵고 지식이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작은 상태에서 왔을 때 이렇게 thrive하게 해주는 게 대학의 역할이라고 봤고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떻게 thrive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성균 핵심 역량 중에
성공 역량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우리 학교의 이름이 성균이라서 성균을 풀면 수기치인이고 이게 건화 기념입니다. 수기치인이 학생 성공이었고 3년 전에 이거 할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고 키워주고 싶은 게 뭔가 해가지고 특히 저희는 강조한 게 자기주도성, 시민의식, 기업가 정신 이렇게였습니다. 관련해서 저보고 누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한 20년 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까 얘기하면 저는 7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당연히 첫 번째가 맞춤형 학습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은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대학 경험이 중요해지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되고 공급자 다양해지고 플랫폼으로 승부하고 저는 교육적 동업이 필요하고 가치와 비전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죠. 자, 맞춤형에 대해서 여기 학자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2가지 컨셉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댑티브한 거. 오늘 김정은 교수님 말씀해 주셔도 어댑티브한 거 중요한 거고요. 자기가 사전 지식, 숙달 수준, 다음 과제 메저하고 제공하고 조금 더 큰 컨셉으로 저는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즈 또는 퍼스널라이즈한 컨셉을 쓰고 싶어요. 한국 맥락에서 그 학생의 꿈, 진로, 흥미, 적성에 맞게 칼리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주는 것.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맞춤형을. 그래서 이제 개인화 관점이 좀 큰데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칼리지 경험을 잘 써서 학생 성공으로 가야 될 텐데 전공 수업도 있고 비교과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할 때 이왕이면 맞춤형으로 주면 좋겠다. 어디에 맞춤? 그 학생의 꿈, 진로, 흥미. 이게 저희가 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학생 성공 잠깐 저희가 했던 논문 하나 썼는데 성대 학생들 대상으로 성공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가 연구했는데 대략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하고 협력적 태도 가지고 그 증거로 학점 높고 이거 굉장히 재밌었는데 성대 학생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한 24명 뽑아가지고 크로스 케이스 분석한 건데 자기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내면적 성숙, 가치관 형성 그리고 그곳을 연결해내는 게 폭넓은 인적 교류, 다양한 활동, 도전적인 태도 최종 아웃컴은 학생들이 된 얘기를 저희가 질적으로 분석한 건데요. 진로 성숙 그 증거로 학생들 취업해야 된다. 사회적 인정감. 그다음 가로가 있잖아요. 이 가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성대 학생들이 성공한 삶의 특징이 뭔가 적어내라 하니까 뭐 이렇게 적어냈는데 맨 마지막 가로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것. 야, 이거 한국적 컨셉이다.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쓴 학생이 무지 많았어요. 참 재미있는 컨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할 건 3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큰 컨셉에서 personalize 또는 individualize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3개 트랙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략은 롤 모델과 사례를 잘 주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은 누구도 도전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가려고 하지 않아요. 미지의 세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이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먼저 가본 사람 보여주는 거, 롤 모델 찾아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게 해서 어떤 배리어가 있었는지 극복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갑니다. 사례 기반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오늘 김정은 교수도 말씀해주신 데이터 기반 분석하고 레커멘데이션 해주는 거. 저희가 생각한 3번째는 또 맞춤형이 그 안에 서브 그룹들이 다양한 거예요. 굉장히 보편적 접근하지 말고 대학원 그룹, 외국인 학생 그룹, 장애 학생 그룹 또는 우리 동문 그룹 이렇게 조금 집단별로 맞춤형도 필요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3가지 컨셉을 가지고 쭉 한 3년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롤 모델 사례 기반. 당연히 롤 모델을 뽑아야 되고 롤 모델의 기준은 수기치인이죠. 건화 개념이 중요한 것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수기하고 치인하는 학생이 진짜 좋은 학생 같고 그게 학생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매년 뽑았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발표도 시키고 서류 검사도 하고 등등 뽑았고 이 친구들 뽑아서 이제 책도 내고 이 책을 우리 신입생들한테 다 뿌려주기도 하고 근데 잘 뽑았다고 생각드는 게 학생 성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삶. 이 수기치인의 이제 전형이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동안 배운 거를 나의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것이 학생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 한 명의 독자라도 내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면 뭐 이런 친구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A 4.3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거 뽑은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저희가 한 게 프레지던트 리스트라는 걸 저희가 뽑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저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정감을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딘즐 리스트 이런 거 많은데 다행히 우리 총장님이 굉장히 서포티브 해주셔가지고 저희 각 단과대학장님한테 학장님 정도 되면 되게 훌륭한 분이라서 당신이 생각하는 수기침 모델 한 사람씩 추천해 주시오. 가로 열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진짜 훌륭한 섹시로 오면 저에게 메달도 주고 하여튼 되게 대접을 잘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이제 저희가 모셔가지고 당신 아들 딸이 이렇게 잘했어요. 거의 이제 행사를 오스카상 시상식 정도로 합니다. 디너 해가면서 막 나가서 발표하고 박수 치고 이런 인정감들이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별동대가 돼서 이제 맞춤형 그 멘토링 아까 학생들 멘토링도 하는데 이제 스토리 특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앞서 걸어간 길. 그래서 저희가 대략 벌써 몇 회째인가 10몇 회를 했는데 각 회가 다 맞춤형인 것 같아요. 공대 애들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 장애 학생이 나와서 한 적도 있고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 독일 유학 갈 학생, 프랑스 유학 갈 학생, 외국인 학생, 뭐 문과인데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학생. 제가 이걸 딱 맞춤형이라고 시작한 건 같지는 않은데 돌이켜 보니까 맞춤형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안 와도 되고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 모여가지고 아주 깊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온라인이 붙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0명, 40명, 50명, 크게는 100명을 하니까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모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선배 멘토링을 하는데 예컨대 여기 김도훈 학생 제가 기억하는데 사회학과 학생인데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엔지니어 되고 이런 학생인데 관심 있는 학생들 그 몇 명에 한 5명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아주 깊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군단 친구들도 한 적도 있었고 아주 맞춤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뽑으면 놀리지 않습니다. 계속 멘토링 해라.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들까지 써먹어야 되겠다. 왜 교수님들이 맞춤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전략은 그 쓰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으로 성대 학생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만나고 싶은 교수님 이름 쓰세요. 궁금한 질문 쓰세요. 그러면 한 1,000명? 뭐 한 이 정도 막 답변을 해요. 그중에 우리가 탑 20를 뽑습니다. 교수님들이요. 총장님이 멘토링 하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메일 써가지고 교수님 성대 학생이 만나고 싶은 교수님 탑 20에 뽑혔습니다. 그러면 신납니다. 이게 교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붙여가지고 하면 되게 한 52회 정도 했다고 그러네요. 했는데 요런 정도 사이즈로 하거든요.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저기 보면 저기 다섯 시 방에 있는 분이 경제대 학장이세요. 뭐 이게 학장이고 처장이고 없어요. 자기가 학생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고 질문이 그거다고 하면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S온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한 건데요.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이 샤이해가지고 오프라인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신 분이 있어서 이 텍스트 메시지로 써가지고 하고 교수 핸드폰에 띵동 하고 연락이 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름 방학 때 이제 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여름 방학 때 저희가 도전학기라는 걸 해요. 정규학기 때는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여름 방학 때는 자기 삶을 찾아가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전학기 프로그램 하는데 의대 학생이 5명이 온 거예요. 야, 의대 정도 올 학생이면 진로가 뚜렷하거나 이거 우리 얘기로 최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나의 진로를 고민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진로라는 게 너무 좋은 주제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하고 발표도 시키고 학생들이 자기 길을 이렇게 쭉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
당연히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게 추천, 레커멘드를 하려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 모토는 대학에서 본전 뽑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니까 한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 2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오니까 이게 아날로그라서 저희가 이걸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원클릭 정보 탐색 서비스. 그러니까 지하철 다니고 가면서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누르면 바로 신청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책자를 디지털라이즈. 자, 그다음 뭐가 될까요? 이렇게 내가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 스퀘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챌린지 스퀘어라는 데 만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담당자의 경험과 직관은 중요하다. 하지만 데이터와 정보를 더하면 조금 더 정확해 질 수 있다. 학생 데이터는 많을수록 여러 해 쌓일수록 유용해진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더 효과적인 맞춤형 안내와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큰 주머니 챌린지 스퀘어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교무 데이터,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여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비교과 데이터, 취업 데이터,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떤 서비스를 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뭐 수강 신청, 이수 내역, 만족도, 역량 진단한 거, 뭐 등등등등 이런 게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첫 번째 학생 그 대시보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자기 정보를 갖는 거니까요. 나의 학점, 경제대학 전체의 학점, 뭐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직군에 이미 진출한 선배들의 학점하고 내 학점을 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피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주로 이제 교무 사이드라면 역량도 스파이더 웹으로 해가지고 학생 성공 역량 5개 중에 맨날 진단을 한 내가 부족한 역량, 부족한 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 옆에 떠서 클릭을 하면 바로 신청으로 갈 수 있게. 문제는 이걸 많이 쓰게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1학기 때 론칭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3년간 우리 성대 학생의 모든 취업 데이터를 다 모았거든요. 한 33만 개 정도 모아지는데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뭐 들을까 이게 제일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공기업을 가고 싶은데 내가 3학년이고 1전공이 경영이고 2전공이 데이터 사이언스면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이 그때 들었던 과목 1순위, 2순위, 3순위. 무지 재밌는 게 뭐냐면 수강 신청 단계 때 이게 불이 났는데 우리 데이터 분석센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기 중 내도록 불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계속 내가 뭐 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구나. 다행히 이제 취업 쪽에서 지난 3년치 데이터를 모아주고 그걸 잘 카테고라이즈하고 넣어줘서 갈 수가 있었고요. 지금 요거는 한 90% 왔는데 제가 어제 그 프로토타입까지 봤는데 학생들이 궁금한 게 우리 과 선배들이 어디로 취업했을까? 너무 심플한데 사실 대학이 주지 않습니다. 진짜 대학이 주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저 그림이 좀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더 잘했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비주얼라이즈해서 지난 3년간 우리 과를 졸업한 선배님 100명이 어디로 갔을까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그 분야를 딱 눌렀을 때 그 선배들이 주로 그 패스, 러닝 패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밑에 그 패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쭉 써서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 한 90% 정도 와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비교과 프로그램 레커멘드 하는 거 역시 진로도 중요하고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뭐 한국 맥락에서 취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기업, 공직, 대기업, 금융기관, 선생님, 연구기관 그러면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의 데스티네이션이 저쪽인데 어떤 비교과,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직원 선생님한테 꼭 필요하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입력하는지 지금 다 책임을 밝혀서 나중에 데이터 입력이 안 되면 그분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저기 보시면 취업은 우리 인재개발팀의 이승준 차장님이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은 이다운 직원이 하고 그 데이터 추출은 정보통신팀의 한민호 주임이 하고 있다.
이게 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현업부서, 정보통신부서, 데이터부서가 이렇게 힘을 합해야 돼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지 힘이 듭니다. 상당한 완력이 필요하고요, 상당한 설득이 필요하고 이렇게 모여야 데이터가 뭐 33만 개씩 모이는 거니까요. 이 판을 하나 만드는데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쭉 길을 걸으면 그 트레이스를 담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는 게 목표라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디벨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측에 나와 있는 게 저희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경진대회도 하고 싶고, 저희 목표는 한 장의 교무처장이 발행한 성적 증명서가 아니고 디지털라이즈된 이 포트폴리오를 성대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자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맞춤형 패스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기를 다른 친구하고 비교해서 강점, 약점, 또 자기의 역사를 쭉 정리하고 프로토타입도 넣고 비디오도 넣고 사진도 넣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앞에 커리어 고를 꼭 넣게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별 빨리 나갈까요? 그렇다면 대학원 BK4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연구중심대학 또 많이 생각하시는데, 회의에서 저에게 또 던진 아주 스터닝한 질문이었는데, 그 정보통신대학교 전 학장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대학원생들을 프로젝트 조교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냐. BK4를 계기로 그들을 우리의 학문 후속 세대, 미래 학문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대학원생의 학생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 대학의 비전으로 하자. 그래서 아마 BK4를 했고 잘 된 것 같아요. 똑같은 학부에서 성공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스토리 공모전도 하고 특강도 벌써 많이 했군요. 포닥 간 학생 진짜 궁금해해요. 포닥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한우물만 계속 파면 됩니까? 실패? 뭐 사회과학 분야는 어떻게 합니까? 뭐 등등등등 계속 찾아가고 있고, 교수님 멘토링도 하고 있는데 요즘 대박 난 게 요겁니다. 대학원생들 만나니까요. 길게는 5년. 아까 저기 사학과 오재현 교수님은 9년 하셨대요, 사학. 근데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언제 뭘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 모아놓고 어떻게 되면 학자가 잘 될까, 학위란 게 뭘까, 학위증이 뭔가를 막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뭐 유튜브 조회수가 3,000회, 1,600회, 이게 지금 계속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2주 만에 1,000회가 가서, 야, 그동안 우리가 미싱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이게 각각 맨 첫 번이 저희도 맞춤형 생각을 했는데, 앞에가 인문사회 분야, 두 번째가 자연과학 분야, 세 번째가 여성 대학원생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국내에서 박사 코스 받아서 교수 되신 분들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 우리 외국인 학생 성공센터에 외국인 그 지원 전담 연구원이 계시고요. 중국에서 유학원 분이고 한국말을 제 수준으로 합니다. 네, 징그럽죠. 막 해요. 너무 잘해요. 뭐 특강 이런 것도 하고, 위챗, 웨이버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 올리면 중국 그 유학생들이 10,000뷰씩 봐요. 그래서 야, 이 친구도 우리가 놓친 거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되고, 또 다른 파퓰레이션은 이제 장애 학생이겠죠. 그래서 그 장애 학생 관련된 저의 모토는 이제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인데, 저 자동차가 장애 학생 이동용 차량인데요. 이 맞춤형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장애 학생 이동용 차량 가진 차가 우리나라 몇 개 대학인 줄 아세요? 서울대, 연대, 성대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저런 걸 하나 못 사가지고 그렇게 헤맸나 싶기도 하고, 총장님 면담은 계속 해야 되고, 이건 제가 장애 학생 들었을 때 부모님들까지 모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액세스 중요하잖아요. 경사로 하나 만드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았어요. 돈 많이 들고,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근데 뭐 맞춤형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맞춤형인 것 같고, 큰 대형 강의동에 휠체어가 임박할 데가 없는, 파킹할 데가. 그래서 의자를 뜯어내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해외 보냈는데요. 7명 보냈는데 7명이 따라 붙었어요. 1대1로.
그리고 장애 학생으로서 취업한 학생 불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온라인 수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청각장애 같은 학생들은 옆에 1대1로 붙여가지고 바로 속기사를 붙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이제 엑스 캠퍼스라는 거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요. 성대 교수님들 이렇게 다 20분짜리 짤강을 찍어가지고 지금 100편 하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 거 보고 다른 대학에서 가져다 쓰겠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대 좀 훌륭한 교수님들은 공공재다 생각을 해요. 성대에 빌롱한 게 아니고 공공재니까 얼마든지. 뭐 최재봉 교수님 같은 뭐 포노 사피엔스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중국 전문가 있고 우리 김범준 교수 물리하시는 분 있고 너무 공부 잘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은 뭐 온라인 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텅 비었잖아요. 저 연대 배강로 아닙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게 파킹 잘 되고 쾌적하고 좋았나요? 근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학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학생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생을 전면에 세운 거는 교수가 하는 모든 일이 학생을 위한 거고, 학생이 성공이고 교수가 성공하는 거고, 그게 대학 성공이고 국가 인류에 대한 기여 아니겠냐. 저희 생각이 그렇고, 뭐 총학생회 이번에 저희가 출범했어요. 진짜 놀라운 사실, 총학생이 잘 출범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공동체에 참여 안 해요. 참여하면 저희 분기별로 총학생 회장단하고 저희 경영진 만나가지고 업무 보고 하거든요. 하고 치열업하고 저희 총장님 발표 잘해요. 내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 뭔가 발표도 하시고 기조처에서 비전 만들면 꼭 학생 의견 불러다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자기네가 교육 혁신 플랜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게 제일 파워풀해요. 학생 지네끼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교육이다 하는 거 저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총장님,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모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강의 들었습니다. 정서적인 유대와 소속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생 대표들이 성숙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 못 오니까 박스를 3,500개 싸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대 후드티, 총장님 편지, 자기 편지, 뭐 성대 신문 넣어서 보내니까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끈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하고 정서적인 이렇게 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숙대에 어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이 경제적으로 학생을 흙수저에서 금수저 만드는 거 쉽지 않아도 정서적으로는 흙수저를 금수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가 생각했던 한 3년까지 해온 거고 거꾸로 리트로로 이렇게 보니까 대략 그들이 가고 싶은 길로 먼저 간 사람들 사례를 모아서 조금 더 안심하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 축이었고 요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주로 중업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정확한 레코멘드 해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진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들 찾아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게 저희의 이제 마지막 목표였는데 내년에 조금 더 디벨롭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